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이 영상을 꼭 봐야 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전세 사기를 당해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 김광규 씨조차 전세 사기로 큰 돈을 날렸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전세 사기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주택 공급이 부족한 시기에 전월세가 매물이 귀하기 때문에 전세 사기를 치기 쉬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세 계약 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기꾼들이 어떻게 사기를 치는지 궁금하시죠? 먼저 모든 주택에서 자주 나오는 전세 사기 수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인물은 사기꾼, 노숙자, 임차인이 있습니다. 먼저 사기꾼이 2억짜리 A주택을 매입합니다. 그리고 사기꾼은 500만원을 주고 노숙자를 섭외합니다. 그리고 사기꾼은 임차인과 1억 6천만원 전세 계약을 맺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사기꾼은 노숙자에게 A주택을 팝니다. 바로 노숙자는 A빌라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 1억 6천만원을 받습니다. 사기꾼은 전세 잔금날 전세금 1억 6천만원, 대출금 1억 6천만원을 가지고 도망갑니다. 노숙자는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결국 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주택 A가 1억 8천만원에 낙찰이 되면 은행에서 1억 6천만원을 가져가고 임차인은 2천만원만 받게 됩니다. 각 등장인물의 손익을 계산해 보면 사기꾼 1억 1,500만원 이익, 노숙자는 500만원 이익, 은행 손익 없음, 임차인은 1억 4천만원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 수법은 전형적인 전세 사기 수법입니다. 전입신고 전에 다른 대출을 일으켜서 임차 권리가 후순위로 밀리게 하는 것이죠. 이런 사기 수법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 계약서를 쓸 때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꼭 넣어야 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다음 날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 등본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지불한다. 그리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꼭 등기부 등본을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 등기가 하루 만에 뚝딱 되지 않기 때문에 잔금 전에 신청을 넣어야 하는데 이럴 때는 등기부에 신청 사건 접수 중이라고 크게 쓰여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단에 작게 써 있어서 티가 안 났는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전세 잔금 지급 전에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해 보세요. 간혹 부동산 중개사와 합작해서 집주인이 돈이 모자라서 대출을 먼저 조금 받고 그 뒤에 전입신고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 시세 8억이면 3억 5천만 원을 대출을 받고 후순위로 전세 4억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죠. 이렇게 되면 집주인은 본인 돈 얼마 들이지 않고 집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은 꼭 전세 보증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선순위 근저당 채권 최고금액 플러스 전세금의 합이 KB 시세 이하이면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않아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도 전세금을 보증기관에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보증보험 가입 비용을 대신 지불해주면 요구대로 해주겠다고 딜을 할 수도 있겠죠. 이것도 썩 내키지 않으면 이런 식의 계약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임차인에게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케이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신축주택에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신축주택은 대부분 등기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의 사연 승인이 납니다. 등기가 나기 전에 미리 입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미등기 상태이지만 집주인은 분양받은 주택의 잔금을 치르기 위해 임차인을 구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미등기 상태임에도 미리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악용해서 대출을 먼저 받아놓고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하는 집주인도 있습니다. 미등기 주택이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의 권리를 확인할 수 없어 대출이 발생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주택 등기가 되는 순간 은행은 바로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버리고 임차인은 후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것도 해결책이 있습니다. 전세 계약 시 다음 특약사항을 꼭 넣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일까지
본 물건의 부채 및 권리 설정을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지불한다라고요. 신축 주택은 모든 임차인이 선호하고 입주 시 전세 계약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부동산에서 이 수법을 알고 있고 계약 시 이 특약사항을 대부분 적을 겁니다. 하지만 임차인 분들도 혹시 모르니 특약사항을 꼭 더블 체크해 주시고 내 소중한 돈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좀 특별한 사기 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가구 원룸에서 발생한 사기 수법인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기꾼은 15가구가 있는 6억짜리 A 원룸을 매입합니다. 이중 대출 2억, 자기 돈 4억을 들여 원룸을 사는 것이죠. 15가구 모두 가구당 4천만 원으로 올 전세를 세팅합니다. 그러면 15 곱하기 4천만 원 해서 6억이 생기겠죠? 이 6억 원으로 비슷한 금액의 B 원룸을 다시 매입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올 전세를 놓습니다. 같은 금액, 같은 가구 수 원룸을 세 채 매입하고 올 전세를 놓게 되면 사기꾼에게 얼마의 금액이 생길까요? 한 채당 2억 원이 생기니 세 채면 6억 원의 돈이 추가로 들어와 자기 돈 4억 원 포함 총 10억 원의 돈이 사기꾼의 수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기꾼은 세입자에게 받은 모든 돈을 빼돌립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돌려줄 시기가 오면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시세가 오를 것을 생각하고 갭 투자를 했지만 실패를 했다고 말도 안 되는 갭을 뜯어먹는 소리를 합니다. 여기 원룸의 전세 계약을 하는 사람들 모두가 등기부에 근저당 2억 원이 있는 걸 확인하고 다른 임차인은 보증금 500에 월세 40만 원으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전세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다른 임차인은 근저당 2억 원 이후 확정일자 순서대로 각 전세 4천만 원에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은행에서 대출 2억 원의 원금 이자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될 겁니다. 경매로 진행되면 시세보다 낮게 낙찰이 됩니다. 경매 비용, 최우선 변제, 당해세, 1순위 근저당 2억 원을 받고 나면 남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세입자는 최우선 변제 금액 외에 추가로 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가구 원룸은 이런 수법으로 사기를 많이 치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원룸 전세 계약을 할 때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방법은 주민센터에서 각 호실 보증금이 기재된 전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각 호실별 보증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전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공인중개사가 확인이 불가능하고 집주인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전 집주인에게 꼭 준비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해야 할 기본적인 일이라 언급은 안 했는데 전세 잔금날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는 건 기본인 거 아시죠? 이사 당일이라 피곤해서 다음날로 미루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사 당일, 전세 잔금날 당일 꼭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세 사기 수법과 그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가지 전세 사기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꼭 전세 계약 전 이런 전세 사기 수법을 염두에 두고 대처 방안까지 검토한 후에 전세 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